안녕하세요, 찬나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지금 이 내용인데, 이 작년이랑 재작년 포함해서 다주택자들 규제가 엄청나게 심했었죠? 대표적으로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그 다음 종부세 관련해서도 이 다주택자들한테 페널티를 엄청나게 많이 줬었죠? 그 결과 작년에 이 다주택자분들이 도대체 얼만큼 매도를 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선 결과만 먼저 보시면 작년에 다주택자가 고작 5%만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내도 내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하네요. 그러면 정확히 몇만 가구가 매도로 이루어졌는지랑 그 다음 실제 다주택자 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작년 주택 소유 비중인데 단위는 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850만 가구가 한 주택이고 그 다음 466만 가구가 2주택자, 그 다음 3주택자 이상이 376만 가구죠. 그래서 거의 지금 보시면 50%가 다주택자고 50%는 1주택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신 것과 같이 다주택자 주택이 전체 절반이나 되는데 작년에 총 매매가 127만 건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6만 가구만 이제 양도세 중과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 약 4.7%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 아까 보신 것처럼 50%가 다주택자고 그 다음 50%가 한주택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과가 안 된 주택은 한주택자라는 소린데 실제 작년 120만 건이 일반 세율이 적용된 한주택자 매매건으로 추정할 수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게 기존에 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B주택을 취득했으면 이 A주택을 팔 때 중과가 안 되려면 3년 안에만 팔면 됩니다. 즉 B주택을 취득한 지 이 3년 안에만 이 A주택을 매도하면 뭐 일시적 2주택 그런 거랑 상관없이 3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이에 있는 매물들도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전체 주택의 50%가 다주택자 주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다주택자 매물이 극히 적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지금 양도세 중과는 몇 퍼센트냐면 지금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죠.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가 지금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 다음 편법으로 증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증여 취득세가 2주택자는 8%, 그 다음 3주택자는 12%로 대폭 올렸었죠. 그래서 이런 걸 예고를 하면서 이제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나올 걸로 정부가 기대를 했으나 결론적으로 아까 보신 것과 같이 5% 미만이죠. 즉 2020년에는 다주택자 증여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답니다. 다주택자가 이 주택을 매도하는 거를 선택한 게 아니라 바로 자식들에게 증여를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요즘 대선 기간이라서 여러 후보들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거나 이제 폐지하는 법안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양도세 중과 유예나 뭐 이런 거는 큰 효과를 보기 힘들겠죠. 만약 그게 큰 효과를 봤다면 진작에 이미 전부 다 해소가 됐었어야 됐죠. 근데 그런 정책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실제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더 줄어드냐라고 한번 보시면 실제 여기 기사에서도 계산을 해놨는데 여기 지금 설정을 어떻게 했냐면 2016년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해서 현재 15억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으로 설정을 했죠.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10억이고 매도가액이 15억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양도세 중과가 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양도세를 2억 5천을 내야 되고 만약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해준다면 1억 6천 이제 이거를 자식한테 증여를 해준다면 3억 3천을 내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한 양도세보다 1억 7천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지만 많은 이들이 증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보이시는 집값 상승이겠죠. 이제 집값이 계속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증여를 선택하는 거죠.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증여의 장점이 어떤 거냐면 증여했을 때 가격이 다시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인데 15억이 됐죠. 그러면 15억인 상태에서 증여를 했어요. 이제 부부끼리 서로 증여를 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취득가가 10억이 아니라 이제 15억으로 리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후 나중에 20억에 매도를 할 때
기존에 취득한 10억을 기준으로 10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15억이 기준이 돼서 5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를 선택한 사람들 대부분이 우선 첫 번째로 집값 상승을 기대를 한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취득가액이 리셋이 되다 보니까 추후 양도세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기대를 해서 오히려 증여를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증여에 대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우선 여러분들이 두 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부부고, 그 다음 각각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설정을 해볼게요. 더군다나 이 한 채를 처음 취득가액이 얼마였냐면, 둘 다 처음 취득가액이 3억이고 현재 6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우선 남자가 한 채 갖고 있고 여자가 한 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증여세 같은 경우는 부부간에서는 6억은 비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갖고 있는 이 한 채를 서로에게 증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한테 증여를 해버리게 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여기가 6억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6억이고, 6억씩 서로 증여를 하다 보니까 우선 비과세죠. 그리고 이렇게 증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취득가액이 6억이 되는 겁니다. 즉, 만약 지금 이 부부가 이 6억짜리 집을 매도를 하려고 하면 6억에서 3억을 빼면 3억이죠. 3억에 따른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서로 증여를 하게 되면 각각 6억씩 리셋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 이 집들을 6억에 매도를 한다고 하면 양도세가 한 푼도 안 나오겠죠. 다만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증여한 이후에 5년 안에 팔면 안 됩니다. 5년 안에 팔면 기존 가격으로 양도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여를 하고 나서는 5년 뒤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3억에 대한 양도세를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여기 기사에서 얘기를 하는 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무주택자 비율이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0%는 늘 무주택인 분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나오는 정책들 대부분이 어떤 정책이냐면, 한 주택자한테는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한테는 과세를 하는 등 이 무주택자에 대한 정책은 따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한 주택자 우대, 다주택자 규제라는 원칙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국민 절반에 가까운 이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대죠. 그래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총 2,100만 가구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1,000만 가구는 아직까지 무주택자라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7월부터 또 어떤 게 규제가 되냐면,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 3단계가 또 시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2단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3단계랑 2단계랑 다른 점은 어떤 거냐면, 2억 초과 주택이 1억 초과 주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 총 대출액이 1억이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DSR 40%를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은 2억 밑으로는 따로 DSR 규제를 안 두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7월부터는 정말 1억 이상만 되면 그냥 DSR 40%를 적용받는 겁니다. 즉, 본인의 연소득이 낮다면 대출 받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최근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시중에 있는 돈을 어떻게 보면 걷어들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풀린 이 돈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를 했죠. 근데 여기에 모인 청약 증거금이 얼마냐면 114조 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걸 뜻하냐면, 지금 아직도 시중에 풀린 자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지금 이 114조 원이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 보셔도 아실 수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출로 워낙 막아놨고 여러가지 규제가 많다 보니까 자금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자금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돈이 무려 한 114조 원이나 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현재 지금 시장에 풀린 돈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돈을 언제까지 규제로 묶어둘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작년에 실제로 지금까지 규제를 해온 정책들이
얼마만큼 매도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알아봤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매도는 많이 늘지 않고 실제로 증여가 많이 늘었었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까 통계로 보신 것처럼 한 44%, 즉 전 국민의 반 정도 되는 인원이 아직까지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주택자에 대한 혜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보다는 이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조금 더 많이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청약이라든지 아니면 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이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혜택이나 아니면 규제 완화를 조금 해줘야 이 주거 불안이란 요소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 다음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